반갑습니다. 거창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 박근영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두 달 정말 열심히 수학에만 올인했는데 성적이 왜 안 오를까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보고 있는 사진은 예전에 선생님이 찍은 대나무 사진입니다. 대나무 중에서 최고로 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모죽인데요. 모죽은 씨를 뿌린 후에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절대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2개월도 아니고 무려 5년 동안 싹이 나지 않아요. 그 정도면 죽은 줄 알겠죠? 근데 5년이 지나면 어느 날 손가락만한 죽순이 쑥 하고 돋아납니다. 그리고 그해 주성장기 4월이 되면 갑자기 하루에 80cm씩 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모죽이 그렇게 어느 날부터 쑥쑥 자랄 수 있었던 것은 5년의 긴 세월 동안 땅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자라지 않은 게 아닙니다. 훌쩍 성장하기 위해 그 기나긴 시간을 준비한 거죠. 여러분, 공부든 인간관계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답답하겠지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에 힘들어하며 성공을 눈앞에 두고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 성공이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열심히 한 것이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모죽의 교훈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22강입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시작하겠습니다. 21강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과 관련된 성질, 특히 무리수가 있을 때 배웠던 성질들이 허수로 확장했을 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성립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차이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탐구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먼저 중학교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세 가지가 있었죠. 뭡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서로 같은 두 실근, 그 다음에 근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서로 같은 거는 이거를 중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엄밀히 의해서 근이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x-1의 제곱은 0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x-1 곱하기 x-1은 0이니까 x가 1 또는 1이죠. 그러니까 x1을 두 개를 가지죠. 같은 두 개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두 개는 그냥 뭐 항상 달라야 되는데 이게 한 개 1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걸 한 개라고 생각하면 1차 방정식의 x의 1과 구분이 잘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근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2차 방정식의 근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없다란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루트한이 음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음수.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제 있다로 바뀝니다. 이제 허근도 근으로 인정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먼저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근의 공식 다 기억하시죠? 자, 요겁니다.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두 번째입니다. b가 2b 프라임 무슨 말인가요? 짝수란 얘기죠. 짝수일 때는 요 공식이 성립하죠. 자, 혹시 요 유도를 할 수 있겠나요? 자, 잠깐 해볼까요? 중학교 복습을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2a라고 적고요. b 대신에 b가 2b 프라임이니까 여기다가 2b 프라임을 적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 프라임이니까 4b 프라임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4ac니까 뒤에는 4ac 그대로 적히죠. 자, 그리고 나면 밑에 자, 여기서 루트 4니까 2가 나오겠네요. 요 2 다 약분되면 a분의 b 프라임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죠. 따라서 이런 공식도 됩니다. 물론 1번만 기억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2번을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확장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사실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자, 요거 근을 한번 따져보죠. 자, 이거 근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따라서 얘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다른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입니다. 자, 요게 0이에요. 자, 이때는 x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대로 하면 a분의 b 프라임이니까 얘는 요거 절반 2 곱하기 2니까 요 2를 봐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이 여기서 2입니다. b 프라임 2의 제곱 마이너스 ac 4 이렇게 되니까, 자, a가 뭐였습니까? a가 1이었잖아요. a가 1이었으니까 요거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세 번째 해볼까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입니다. 자, 요걸 해보시면 x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정리하면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이니까 7i라고 하면 되겠죠. 자, 됩니까? 자, 그러면 어때요? 1번, 2번 이거는 실수잖아요. 자, 실수죠. 자, 얘는 뭐예요? 허수죠, 허수. 복소수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실수니까 이때 건을 실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수인 건. 이때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허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의 관점에서는 허수겠지만 2차 방정식의 건의 관점에서는 허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건은 항상 어떻게 된다? 건이 중건이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두 개의 실건을 가진다. 두 개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노란색입니다. 2차 방정식의 건을 직접 구하지 않고 실건인지 허건인지 알 수 있나요? 자, 실건인지 허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잘 보시면 실건, 허건을 구분하는 게 뭐였습니까? 여기 안이 음수가 되면 허건이 됐고, 여기 안이 양수나 0이 되면 실건이 됐죠. 그럼 여기 안이 뭔가요? 우리 공식을 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ac를 판별식 d라고 둡니다. 이렇게 d. 그래서 얘를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둡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d가 어떻게 되나요? 서로 다른 두 실건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건이긴 한데 서로 다른 두 실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d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요 경우죠. d가 0이 되면 서로 같은 두 실건. 서로 같은 두 실건. 다르게 말해서 중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허건은 어떻게 합니까? d가 0보다 작다죠. 0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두 허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실건이 될 때 판별식 D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실건이 된다는 것은 요게 실건이죠. 그래서 실건일 경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판별식 D는 디스트리트먼트라는 영어의 약자를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예제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제 2번은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건을 가질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건을 가진다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거죠. 서로 다른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요거 판별식 D를 쓰는데, 자, 판별식 D를 여러분 요걸 써도 되겠지만 다른 거 써도 되지 않나요? 여기서 뭐 어떤 게 있어요? 여기 B 프라임 요게 있죠. 요거 있죠. 자, 그래서 요걸 써도 됩니다. 자, 요거는
4분의 d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프라임 마이너스 ac라고 적으면 됩니다. 선생님 이게 왜 4분의 d인가요? 자,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죠. b가 여러분 여기 b가 뭐예요? b가 2b 프라임이잖아요. 그걸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대입을 해보면 자, 여기 한번 조금 좁지만 한번 적어 볼게요. d는 자 4b 프라임의 제곱. 자, 여기 대입을 한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4ac. 자, 나눠 볼까요? 그러면 4로 나누면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4분의 d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4분의 d가 돼도 여기 보시면 이쪽 왼쪽을 보세요. 자, 여기 루트 아니니까 여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4분의 d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의 절반을 가져오면 되죠. 마이너스 3을 가져옵니다. 절반, 이게 b'이죠. b'에 여기 제곱이 빠졌네요. 선생님이 b'이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ac니까 여기 1이죠. 그래서 8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9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1이니까 마이너스 1,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를 바꿨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고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판별식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달라지는 거는 같다, 같다, 같다. 이렇게만 달라집니다. 자, 그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방정식을 그러면 판별식이라고 했는데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무엇을 판별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첫 번째 대답해야 될 거는 요거죠. 1번, 2번, 3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 이런 걸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일단 판별할 수 있고요. 위에서 적힌 거. 또 두 번째 뭘 판별할 수 있어요? 그냥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또 어떤 걸 판별할 수 있습니까?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겠죠. 두 개인지 서로 다른 두 개인지 같은 건지. 사실 비슷한 1번에서 다 나올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점에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접근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마지막 하나 정리 하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중학교 때 이거 기억나시나요?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근호가 된다. 가운데 여기 부호 차이만 나고 근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요. pq도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자, 이런 내용 기억나시나요? 근을 하나 아는데 하나를 더 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편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수가 유리수라는 겁니다. 자, 요거 증명하라고 하면 여러분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혹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힌트를 주자면 무리수의 상등, 무리수가 같다라는 성질을 항등식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중학교 내용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 근을, 이 한 근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a에 p 플러스 q에 루트 m이 되고요. 자, 이걸 제곱하죠. 플러스 b에 p 플러스 q에 루트 m이 되고요. 자, 플러스 c가 0이 됩니다. 자, 요거를 정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 요쪽에 한쪽에는 유리수가 있고 한쪽에는 루트 m이 있고 요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정리할 수 있겠나요? 복잡하다고요? 그래, 복잡하죠. 복잡한 것도 근데 해보셔야 돼요. 쌤이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귀찮지만 꾸역꾸역 해내는 것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귀찮다는 마음 뒤에 숨어버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p제곱, 그 다음 어떻게 나옵니까? 2pq 루트 m 더하기 q제곱이 있고요. m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bp 더하기 bq 루트 m이 있고요. 자, 더하기 c가 있고요. 자, 0이 있죠. 자, 루트 m 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있고요.
요거 있네요. 그러면 얘네들만 모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뭡니까? 2, A, P, Q가 있고요. 그 다음 더하기 B, Q가 있죠. 자, 그 다음 나머지 적어줍시다. 적어주시면 AP의 제곱, 자, AP의 제곱, 그 다음 요거 있네요. 그 다음은 플러스 A, Q, 제곱, M, 맞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BP, 그 다음은 여기 뒤에 C, 자, 조금 칸이 부족합니다. C,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나서 요게 0이고 요게 0이 돼야 되겠죠. 왜 그런가요? 유리수니까 무리수와 유리수가 적혀 있을 때 여러분 무리수가 있으니까 여기 앞에 이것도 유리수잖아요. 요것도 유리수죠. 근데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앞에 게 다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무리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그 다음에 P-QM이 근이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자, 요거를 여기 대입을 해서 요거를 여기 방정식에 대입해서 성립하면 근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도 다시 대입을 합니다. 자, A에 P-Q에 루트 M 제곱하시고 자, B에 P-Q에 루트 M 자, 하시고 자, 플러스 C는 0. 자,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이것도 정리를 해 보셔야 되겠죠. 자, 정리를 반드시 해 보십시오. 자, 정리를 해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한번 해봅시다. A의 P제곱 마이너스 2 PQ의 루트 M 플러스 Q제곱 M 그 다음은 BP 마이너스 BQ 루트 M 자,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AP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AQ의 제곱 M 그 다음은 BP 그 다음은 C 됐죠? 자, 마이너스 묶어내고요. 2APQ 더하기 BQ 따라오고 있나요? 루트 M 이꼴 0이죠. 자, 그러면 이게 성립하나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안이 0이 되고 여기 안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안에 0이 된다는 거는 위에서 이 식과 똑같죠. 그 다음에 이게 0이 된다는 거는 위에 이 식과 똑같죠. 무슨 말입니까? P-Q의 루트 M을 대입했더니 성립하니까 얘도 근이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증명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선생님이 요거를 가져와 볼게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자, 이번엔 아까랑 달라진 게 자, 조금 내려볼까요? 아까랑 달라진 게 뭡니까? 여기서 달라진 게 이거죠. 유리수 대신에 실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루트 대신에 i로 바뀌었고요. 루트 대신에 i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PQ가 유리수가 아니고 이때는 실수입니다. 즉 뭐냐? 실수인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P-Qi가 근이면은 켤레복수수잖아요. P 플러스 Qi가 근이면 P-Qi도 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똑같이 해봐야죠. 어떻게 한다? 여기서 요거 대신에 i라고 적고요. 요거 대신에 i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달라지는 건 뭡니까? 이게 i죠. 자, 이거는 m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i가 되죠. 자, 돼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셔야 돼요. 자, 이게 i가 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q제곱이니까 여기서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나머지는 동일하네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저기는 뭘 하는 겁니까? x에 P-Qi를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i입니다. 여기도 i죠. 자, 그러면 계산해야 될 게 요거 제곱되는 거, 이게 m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자, 요거는 뭐가 됩니까? 이게 i가 되죠. 자, 그러면 요 뒤에가 i가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자, 살펴볼까요? 자, 요게 0이 됩니까? 자, 요거랑 요 위에 거랑 똑같죠? 자, 요거랑 요 위에 거랑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유리수일 때 루트 이게 성립했던 게 실수로 돼도 이제 흑은이 되면 성립한다는 거죠. 자, 문제 하나 풀어보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색깔을 바꾸세요.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이거래요. 실수 mn의 값을 구하고 나머지 한 근을 구하라. 나머지 한 근 바로 구할 수 있죠. 1-3i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1, mn이 전부 다 실수이어야 합니다. 실수가 아니고 허수가 되면 이렇게 구할 수 없습니다. 실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왜 그래요? 실수일 때 가능한 게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이게 허수잖아요. 이게 앞에 요 놈과 요 놈이 실수가 돼야 0이 되지. 허수가 되면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 i가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게 i가 되고 이게 뭐 마이너스 1이 돼봐요. 그러면은 지금 동그라미 씻는 게 0이 안 돼도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허수가 되면 그런 현상이 아니고 다른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실수이어야 됩니다. 여기도 실수이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바로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했네요. 그럼 이제 mn의 값을 구하면 되죠. 자, 이때 구하는 방법은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요. 1 플러스 3i를 대입을 합니다. 제곱. 자, m이 있고요. 1 플러스 3i를 대입합니다. 플러스 n이 있고요. 자, 0이에요. 물론 1-3i를 대입해도 돼요. 자, 그리고 대입해서 정리해 줍니다. 어떻게 정리해 줄까요? 자, 요렇게 i는 0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실수니까 각각이 0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십시오.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3m 플러스 6. 그럼 0이 되니까 얘 m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m에다가 대입을 하면 n의 값은 10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게 근을 가지니까 x-1 플러스 3i를 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은 또 근을 가지려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를 근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전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훨씬 더 복잡하겠죠. 하지만 다른 방법도 가능하답니다. 한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허수일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제 12강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뭐 쉬운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려움을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극복해낸다면 그 극복했던 그 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 그리고 굉장한 성취로 다가올 겁니다. 자, 오늘 고생했고요. 반드시 복습하시고 스스로 확인하기도 반드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